할게요. 유일하게 주어진 등식, 그러니까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애초에 등식의 일부분이거든요. 뭔 소리냐? 등호가 없는데 방정식일 수는 없어요. 얘 x가 있는 등식이라고 정확히는 좀 쓸 수 있겠네요. xy가 있는 등식이어야 되고, 그럼 등호가 있는 요 식을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A랑 PB 이제 볼 건데, A가 마이너스 1,2고요. B가 2,4래요. 그럼 PA 제곱 이면은 루트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네, x, p 가지고 이제 쓰면 되거든요. x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pb의 제곱. 그러면은 지금 네,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좀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요런 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서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집어넣어 줄 거거든요. PA 자체에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라는 식을 PA 제곱 자리에다 집어넣고요. PB 제곱 자리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20을 집어넣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는 9라는 거잖아요. 했을 때 x제곱 제곱 사라지고요. y제곱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6x 하고 플러스 4y 하고 뺐을 때 마이너스 15는 9다. 방정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는 0인데, 예, 양변을 2로 나눠서 간단하게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문제에서 xy가 있는 등식으로 나온 게 이게 네, p가 만족할 수 있는 값들은 이걸 만족한다라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근데 64번은 그렇게 대입할 만한 식이 바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라는 멘트를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PA랑 PB의 길이가 같다라는 등식을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식이 하나 나오는구나. 그거를 XY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역시 P가 나타내는 걸 원하는 거라서 P를 X, Y로 반드시 둘 거고요. 문제에서 얘기가 없어도 무조건 P를 둘 거예요. 그러면은 PA와 PB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어차피 우리가 루트를 씌워봤자 서로 비교하실 때 제곱을 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A 마이너스 1,5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 PA의 전체 제곱인 거고요. 그래서 PB의 제곱은 x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서 제곱.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10y.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스스로 전개하실 때 자꾸 어떤 짓을 하시냐?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특히 뭐 이런 거 막 마이너스 10x 이런 거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계산한다거나, 그런 실수 안 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XY를 두 개를 이제 전체 완전 제곱을 하다 보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만 푸는 게 익숙하면은 자꾸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얘는 X고 얘는 Y고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려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요. 싹 넘길게요. 계산하시면 6x-4y 플러스 13은요. 이게 좀 가장 간단한 정수들로 나올 수 있게끔 이거는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쓴 거고, 얘는 이 상태로 냅두는 게 제일 간단한 계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얘기예요. 결국에 p를 xy로 뒀을 때 그걸 만족하는 식에 대해서 나온 식을 정답으로 써라. 방정식을 구하시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x, y가 있는 등식이 튀어나오면은 그게 곧 정답이다. 오늘은 2단원 수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정석을 먼저 풀어야 되나? 정석을 먼저 풀죠? 정석 연습. 정석 연습 문제. 외심이랑 무게중심은 일반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다도에서 3분의 1 하는 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에서 외심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외심이라는 거 자체에 우리가 좌표로 바로 할 수 있는 특징 자체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걸 이용해야 돼. 그러면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점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P라고 쓸게요. 포인트. 그리고 A, B 하겠습니다. A, 그러면 AP랑 BP랑 CP가 모조리 길이가 같아야 한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도형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시험을 곧 볼 거는 이미 그림이 주어지거나 몇 센치가 주어지거나 뭐 각이 주어지거나 했을 때 도형으로 푸는 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공수2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나갈 거고요. 고생이랑 아이템 가지고 동일하게 수업 나갑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각도 모르고요. 뭐 몇 센치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좌표로 풀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좌표로 길이에 대해서 식을 풀이할 거 이거밖에 지금 챙길 게 없어요. 지금 A, B, C에 대해서 A가 6,1, B가 마이너스 1,2, C가 2,3이다. AP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P도 계산을 A 빼기 마이너스 1,
B 빼기 마이너스 2 뭐라는 거야? B 빼기 2로 계산을 하겠죠. 근데 같다라고 쓸 때 사실 그냥 서로 비교하는 거라면 그냥 제곱으로 해서 비교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비교가 될 거니까 뭐 뺄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같다를 비교할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식을 풀 때 등호가 이렇게 연이어서 두 개 있는 식 자체를 한 번에 풀이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럼 뭘 해줘야 되냐? 둘둘씩 끊으셔야죠. 예, 우리가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등호는 하나의 식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P랑 BP랑 같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P랑 CP랑 같다 이렇게 쓰고 할 거라고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둘 다 할게요. 그럼 첫 번째 AP랑 BP랑 같다. 어차피 제곱해서 비교해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6A 뭐랬나?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2 제곱은 지금 떼고 쓰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쓰는데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양면에 똑같이 나올 테니까 해서 넘기시면 마이너스 14A 플러스 2B 37, 32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근데 제가 이걸로 하나 풀렸으면은 굳이 이거 더 안 했을 텐데 당연히 안 풀립니다. A, B에 대한 식이 하나 적어도 하나 더 필요하고 그렇게 있어야 A랑 B 연립해서 구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BP, CP로 하자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써놓은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6b 플러스 9 그러면 이제 이항을 했을 때 6a 플러스 2b가 이렇게 8 이렇게 돼요. 이런 건 이렇게 없애고 풀면 되니까. 그러면 나누고 2로 나눠서 B가 개수 똑같으니까 빼시면 나오겠네. A가 남겠네요. 10A 마이너스 10A 플러스 20은 0 A가 2 A가 2일 때 대입하시면 6 마이너스 4 B 플러스 2가 0이다 나오니까 B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1번의 답이 6, 마이너스 2인 거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같은 이유 자체가 외접원의 반지름들이라서죠. 저게 애초에 왜 세꼭지점까지 갔겠습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외접원이 있고 바깥에 있고 외접원의 중심 자체가 외심인데 여기서 원까지 원 끝까지 즉 ABC라는 세 꼭지점. 사실 실제 지금 현재 ABC가 저렇게 생겼는지 둔각인지 뭐 직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래 지금 외심이라는 게 이런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곧 AP 또는 BP 또는 CP의 길이인 거고요. 뭘 대입하든 당연히 값은 똑같을 텐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BP로 계산할까요? 쉬워 보이는데.
BP로 계산을 하시면은 이거 내가 써놨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내 BP에 써놨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뭐네?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오빠 된다. 빨리 갔다 와. 역시 1-3에서 전 P의 좌표와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 자체가 모르잖아요. 네. 이번에는 뭐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A, B로 놓을 거고요. 문제에서 PO제곱 더하기 PA제곱, PB제곱의 값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네, 모조쭉 하래요. 하면 되지. 제곱 제곱 그죠? PB제곱 하면 되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A와 B에 대한 2차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전개해서 쓰시면은 전개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했을 때 3a제곱 나오고요. a 먼저 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3b제곱 있을 거고요. b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6b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숫자들이 4, 여기 16, 9니까 25 더하기 4에서 29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 다음 풀이법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 공통수학 1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참고사항으로 적어둘게요. 11단원에 있어요. 11단원의 일을 뭐냐? 필요한 최소. 완전 제곱식 만들기였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그래서 완전 제곱식. 우리가 만약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그냥 냈다. A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이 식에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보셨을 때 이렇게 식 변형을 한단 말이에요. 중3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소값인 거죠. A가 2일 때 뭐 15가 최소값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문자가 2개 나와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뭐 이거를 x에 대한 2차 함수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할 줄 알고요. 이거를 문자가 여러 개 나와도 이 하나의 식에 대해서 묻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죠. 그럼 뒤에 내가 플러스 4를 붙여야겠네.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갑자기 냅다 12를 만들어내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12를 빼야지. 이거 등호 써서 등호. 그러니까 이 식이 이 식과 이 식이 다르면 안 돼요. 등호를 썼잖아. 이것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거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이거 나오게. 이것도 3으로 묶어 일단. 그럼 b제곱 마이너스 2b일 텐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1 필요해요. 맞죠? 근데 나는 지금 문제에 원래 없던 3을 갑자기 냈다 만들어낸 거라서 다시 3을 빼주셔야 3b제곱 마이너스 6b를 원래대로 쓴 거겠죠. 하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 29 남았잖아요. 그건 그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플러스 29를 모조리 남은 걸.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까지만 하고 얘네들은 지금 남은 거거든요. 걔네들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의 값을 최소로 하는 점 P의 좌표와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게 A에 2를 대입했을 때 0도에서 제일 작을 거고요. 2가 아닌 다른 수를 집어넣으면 제곱돼서 무조건 양수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언제 제일 작다? A가 2일 때 제일 작다. 실수일 건 당연히 실수고요. 예, 좌표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A가 2고 B가 1일 때 최소값 14를 갖는다 라는 내용의 2차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식만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 있고 어차피 이 A, B는 어디서 온 거다? P의 X좌표, Y좌표에서 온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P가 2,1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그때의 최소값은 14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1-8) 번도 저는 저 3,4나 마이너스 3,0에 대해서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대충 보는 거예요. 나는 각 A오 B만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점이 여기 있고 3,4가 여기 있으면 물론 이상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을 거예요. 왜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얘의 이 A, O, B면은 순서상 O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각의 이등분을 한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게 선분 A, B와 만나는 선분 A, B? A와 B가 연결된 무엇이겠지? 얘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 그 RPM에서 푼 거예요. 말만 좀 달라진 거지. 그림이 없고 말이 좀 달라졌을 뿐.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각의 이등분선에서 이 AO 대 OB가 이 점의 좌표에서 몇 대 몇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AO를 먼저 계산을 해. AO가 0,0과 비교를 하니까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BO가 마이너스 3,0 그러면은 3의 제곱. 그냥 3이네요 당연히. 쓸 필요가 없었구나. 네. 자 그러면은 AO 대 OB가 5 대 3이라고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본 점 좌표 뭐 P라고 해. 그러면은 이 좌표 P를 구할 건데 이게 뭐냐? 선분 AB를 얘가 5 대 3이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5 대 3이다. 왜인지 궁금한 거는 학교 시험 전에 설명해 줄 거고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당연히 중2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선행진도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5 대 3이면 바로 여기 밑에도 5 대 3이다. 그러니까 좌표 P는 뭐 하자는 애, 내가 구해야 되는 요 P는 뭐 하자는 애냐? 선분 AB를 5 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자체를 구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분점
5대 3. A가 뭐였어? A가 3,4였어. B가 5대 3이 위에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n 플러스 n분의 크로스 마이너스 15 더하기 9 5 플러스 3분의 y좌표끼리 계산하시면 0 더하기 12 이게 이제 좌표인 거고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12 계백문? 하세요. 직선의 방정식 수업할 것입니다. 내신 대비는 다음 주부터 할 거지만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학교별로 모아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중요한 내용을 수업을 할 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그러니까 제가 학교별로 수업하는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알기 힘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알아서 챙겨 오셔야 되고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이런 것도 직접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지 않으면 전 몰라요. 어떤 학교는 경우의 수가 들어간대 이거예요. 그걸 먼저 본대요. 그런 학교도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런 특수한 경우라든지 선생님 저희 프린트가 있어요. 저희 부교재가 있어요. 선생님 프린트 나오면 선생님 하질 것 없는 프린트라도 제발 있으면 갖고 와. 가끔 시험이 다 끝나고 뭐야 너네 프린트가 있었어? 하는 때가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선생님 너무 프린트 너무 쉬워가지고 별 문제 없던데요. 그래도 제발 갖고 와.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있으면 말이지. 보통 그런 거 다 주지 않나? 보통 줄걸? 근데 무슨 프린트야? 그냥 문제를 준. 아니 학교에서 준 프린트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뭔가 프린트를 제공을 했다. 교과서 이외에 뭔가 있다. 수업시에 뭘 나눠줬다. 그럼 나도 좀 보자고.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주든가. 수업 나올 때마다. 그 내신은 어디까지 알았어? 뭐 어디까지? 내신 기간. 며칠까지냐고요? 네. 추석 전까지입니다. 학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5명 중에 4명이 다 추석 이후에 시험 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서 잘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공통수학 초반은 공수 1에 비하면 그나마 어렵지 않지. 쉽다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시험을 본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자, 여기서 말하는 1차 방정식은 x, y를 미지수로 봤을 때겠죠. x, y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x제곱이 있지도 않고요. y제곱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예외 없이 직선입니다. x, 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파트입니다. 당연히 A, B, C는 이 X, Y 그 다음에 상수항에 대한 게 계수들이고요.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도 이런 형태를 가지면 무조건 직선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방정식 자체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든 직선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통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형이라고 말하면 모든 식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걸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 계수들에 따라서 어떤 모양의 직선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A가 만약에 0일 때 이런 것도 다 포괄을 해요. 일반형이니까. 네, A가 제가 0이 아니다 이런 거 붙이지 않았잖아요. A가 0이든 B가 0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저걸 다 직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A가 0이라면은 BY 플러스 C는 0만 남겠죠, 우리 식에. 자, 지금 BC는 숫자들이고요. 일단 정해지지 않은 계수들, 미정계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린 결국에 Y랑 X만 문자로 지금 현재 취급하는 중이고, 굳이 따지자면 Y는 하고 어떤 숫자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Y는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Q는 숫자.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런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0일 때는, 그러니까 직선이잖아요? 직선이 아니지 않잖아요? 직선을 그려진다. 근데 어떤 직선이냐? 일단 X가 사라지면서 X축과 만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X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될 수 없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아서 X축과 평행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Y축에는 수직이죠. X축과 전혀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다는 얘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직선이 그려진다.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어야 해요. 참고로. 본 거 아닌가? 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야 좋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들의 모든 좌표들은 X좌표는 내가 찍어보면은 뭐 여기 100,Q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Q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000,Q일 수도 있는데,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의 Y좌표는 모두 Q로 같다. 아, Y좌표가 싹 다 같아요. 그런 애들을 이어놓은 거예요. 뭘로 같냐? Q로 같다. 다 몇 콤마 Q, 몇 콤마 Q, 몇 콤마 Q 이런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A가 0일 때 했으니까 B가 0일 때도 짜줘볼게요. B가 0이면 BY를 안 써도 되죠. 그래서 A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그럼 X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역시 y라는 문자가 지워지면서 x는 숫자라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x는 p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에 x는 p인 직선을 그리시면은 애초에 y가 등장할 리가 없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리도 없고요. 그래서 예, 여기 원점이 있을 때 물론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고 이렇게 x축과는 만나고요. y축과는 만나지 않아요. 평행해요. 근데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네, 피코마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y축과 평행하고요. y축이랑은 절대 안 만나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x축에는 수직인 직선인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 직선 위에 모든 점 이게 피콤마 0일 수도 있고요. 피콤마 10일 수도 있고요. 피콤마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고요. 예, y좌표는 계속 달라질 건데요. y좌표도 읽으면 달라지잖아. 눈급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x는 모두 p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에 x좌표는 모두 p로 같다. x좌표가 싹 다 같은데 그거 다 p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각 x의 개수가 0일 때랑 y의 개수가 0일 때 일반형이니까 모든 걸 다 포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닐 때를 확인해 봐야겠죠?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이러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C가 0일 때는요? 예, 그거는 뭐 알아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느냐? BY는 하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이항을 한 다음에 Y는 하면서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동일하게 다 B로 나눠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된다. 어디서 많이 봐? 자, 이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뭐 B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에 쓰기 귀찮아서 PQ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얘도 비슷하게 예, 좀 바꿔버리겠습니다. 뭘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M은 0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그럼 어떤 모양이 그려지게 되느냐? 이 기울기의 부호랑 M과 N의 부호에 따라 직선의 모양이 결정이 되겠죠? 얘는 굳이 다 그리면 이렇게 4개씩이나 필요하니까 일단 잠깐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만 그래도 그려보자면 둘 다 양수인 거 기준으로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둘 다 양수인 건 이렇게 그려져. 1차함수 그래서. 그래서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존재를 하겠죠. 왜냐면 아까 그린 거는 한쪽은 안 만나잖아요. 얘는 y절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있거든요. x절편 애초에 x랑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절편이 있어? x절편 p? 얘기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애초에 y축과 안 만나는데 어떻게 y절편을 쳤습니까? 근데 얘는 x축, y축과 모두 만난다. 교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얘는 안 만나는 게 있다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인지를 하는 이 y는 mx 플러스 n 가지고 보는 거는 기울기가 0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직선들에서는 이 앞서 말한 여기 직선은 잘 보시면은 내가 n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x가 사라지면서 y는 숫자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요? 약간 멘트 다릅니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인 거랑 존재하지 않는 건 달라요. 0으로 값이 있는 거랑 애초에 값 자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얘를 먼저 배우고요. 얘가 약간 특수한 것처럼 좌표축에 수직 또는 평행한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소개가 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예, 일반적으로 모든 걸 싹 다 모든 경우의 직선을 포괄해서 나타내는 건 얘라서 얘가 일반형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얘가 이제 많이 예, 나오는 얘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형인지가 중요한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요. 제가 말할 때 표준형으로 쓰자면 말했을 때 선생님 표준형이 뭐지? 뭐 이런 거 묻들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이 중에서 예,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딱 하나만 찝자면은 역시 이 기울기일 텐데. 그래서 기울기 m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는 얘가 경사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울기의 정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x값의 증가량분의 두 점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고요. 이 어떠한 직선 L에 대해서 여기가 A, B, 뭐가 P, Q가 있다고 했을 때 X끼리 빼고 Y끼리 뺀 게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X의 증가량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직각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즉 x축 방향으로 차이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예, 이거 p-a인 거고요. 여기가 그게 x의 증가요. 그 다음에 여기 y가 b인 데서부터 y가 q인 데서까지 얼마나 증가를 한 것이냐 라고 물어본 게 y의 증가량인 거고, 이게 y 증가량인 거다. 그래서 x 증가량분은 y 증가량 이렇게 된다. 그럼 당연히 x축과 y축 자체가 애초에 90도로 직교하는 걸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렇게 잡아보면은 직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도 나오게 되냐? 이렇게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데 이 x축과 이 직선 사이의 각을 알파도라고 했을 때 탄젠트 알파도랑 일치합니다. 탄젠트 어디서 나와? 3학년 2학기에 나오지? 공수초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탄젠트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탄젠트 자체가 애초에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탄젠트 알파도, 이 도를 알면, 몇 도인지를 알면은 그게 곧 기울기에 해당을 한다. 실질적으로 문제풀이 할 때는 우리가 뭘 해줄 거냐? 기울기와 이 많고 많은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떠든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찝자면 이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뭔가 뭐 특이하게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물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울기와 그걸 당연히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거를 하나 해볼까요?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식을 구하여라. 솔직히 말해서 이거 1차함수 식 구하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는 중등 과정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했었냐? 일단 y는 mx 플러스 n일 텐데 주로 mx 플러스 n을 많이 써요. 왜냐면 얘가 a, b, c는 일반형이 자주 가져가서 ax 플러스 b보다 mx 플러스 n을 훨씬 더 많이 써서 이렇게 쓸 겁니다.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 m이 2야. y는 2x 플러스 n인데 절편을 알면 참 좋겠지만 그건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1, -1을 대입을 해.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n이라서 n은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문제풀이를 하는 게 중등 과제는 이거 하나로도 하나의 문제가 구성이 됐다면 사실 이제 고등에서는 이걸 구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풀러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줄 거냐. 이건 이제 중등처럼 푼 거야. 중등처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을 집어넣어 볼 건데 일단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요. 무조건 y는으로 했을 때 x의 개수가 2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잖아? 맞잖아? 그리고 대입을 하는 걸 보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공식처럼 가보자면 y는 2에 x-1 마이너스 1 에?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기울기고요. 얘가 지나는 점이에요.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x에다 1 대입했을 때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되지. 알아도 쓸 거예요 어차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m의 x x 플러스 y1. 그래서 이게 빠르게 돼요. 이렇게 이걸 하나를 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원했을 때 이게 사실 한 빠르게 더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풀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아니라 그냥 한 줄로 쓸 수 있게끔 가줘야 되고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공식 적용을 한 번만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 콤마 마이너스 7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바로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2 콤마 마이너스 7이에요. 그걸 쓴 거예요. 2 콤마 마이너스 7을 쓴 거예요. 왜냐? 그랬을 때 당연히 2 대입하면은 싹 사라지고 마이너스 7 나오는 거 맞잖아. 하고 전개. 이거 어떻게 써먹냐? 전개. 플러스 6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네, RPM 꺼내셔서요. 헥사 109를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는데? 번 그런 문제 읽어보시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저게 뭔 얘기한 거냐면 이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요게 양의 방향이거든요. 각을 나중에는 회전시킬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축에서 이렇게 각을 잴 수도 있는 거잖아, 원하면. 근데 그건 음의 방향으로 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45도라고 확인할 수 있는 딱 그 부분이 여기가 지금 45도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45도란 얘기는 탄젠트 45도가 기울기란 얘기예요. 탄젠트 45도가 얼만데? 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원래. 원래 있어. 그래야 원래 공수트를 배우는 거잖아? 탄젠트 45도가 얼만데? 삼각비, 탄젠트는 원래 삼각비고요. 삼각비는 원래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겁니다. 탄젠트라는 게 이 45도를 찍고 얘분의 얘를 의미하는 거라서 비율이 당연히 이거 직각이 붙는 삼각형이잖아요.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그러면은 106번의 직선의 기울기는 1이어야 하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그러면은 탄젠트 45도가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1이어야 한다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뭔데? N 플러스 N 1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아니지.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어딨는데? 기울기가 없는데? 4분점인데 길이 루트가 나올 리가 없는데? 계산하게? 내분점 좌표 구하는 공식을 쓰라는 얘기겠지. 사실 몇 콤마 밑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2루트 2랑 3루트 2겠지. 근데 그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몇 콤마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내분하는 점이?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건데?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걔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피해 좌표를 이런 식으로 길이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 한 건가? 한 건가? 구한 거지? 안 보였어. 크게 나와. 제가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점을 알려줄 경우에는 그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기울기 구하는 거 제가 써놨죠. 기울기 구한 다음에 한 점은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알아서 고르시면 돼요. 예. 아무거나 하셔도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두 점을 알려줬으면 기울기를 따로 구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점을 골라다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네? 쉬는 시간.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 오늘 시험에 나옵니다.